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 수백 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테이프를 뜯어 확인해보니 모두 고양이 사체였습니다. A씨는 길고양이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고속도로 길가에 던져서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범죄는 기증자들이 고양이 사체를 먹기 위해서 반려가구 1300만 시대, 반려묘 양육인이 4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우리는 고양이가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쉬운 만큼 그 뒤에 감춰진 문제는 끊임이 없습니다.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려지는 고양이들, 과연 우리는 반려동물을 반려동물로서 대하고 있을까요? 동물자유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과 2023년 유기묘 발생 건수는 2.7% 감소, 눈에 띄는 감소라고 보기엔 너무 미미한 수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려는 이유로 행동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출 문제를 꼽았습니다. 지출의 무게가 고양이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고양이를 원해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를 자판기에서 쉽고 빠르게 구매하고 바로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0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반려인이 있습니다. 고양이 유기 문제와 더불어 반려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실제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반려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고양이 유기 혹은 방치의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나중에는 길고양이들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고양이를 입양한 후 나중에 키우기 힘들다고 느껴져서 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비, 사료, 화장실 모래 등 고양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부담스러워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개인적인 일로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늦게 들어오면 하루 종일 울고 있는데 그게 시끄러웠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는 갖추고 있다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고양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키웠다면 지금 분리불안이 없을 것 같아서 후회 중인데 고양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은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격시험이 있다면 반려동물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분들이 시험을 볼 텐데 그저 귀엽다라고만 생각하여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들을 돌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동, 건강,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등 반려동물을 더욱 소중히 대하고 안전하게 대할 것 같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양이 유기 및 방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6.3%로 대다수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보호자의 책임감 결여, 인식 부족,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는데요. 대부분이 책임감 결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86.9%, 반려인 자격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78.9%로 높은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반려동물 양육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요? 2019년부터 고양이를 위한 전문진료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다묘 가정의 보호자이기도 한데요. 고양이 유기 문제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고양이 동물병원 김민수의사입니다. 솔직히 유기 고양이는 사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데, 근데 펫샵, 그런 신종 펫샵이라든지 그런 데서 키우시다가 잘 안 되거나 폐업되시면 그냥 갑자기 애들을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신종 유기묘가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있지만, 물론 있긴 있겠지만 많진 않고, 근데 이제 길냥이들은 또 다른 문제고, 원래 길에서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은 오히려 보호자분들이 데리고 오셔서 키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기묘라고 하면, 고양이라고 하면 그런 펫샵에서 대량으로 막 중성화도 안 하고 키우시다가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디 산이나 이런 데 이제 야생에서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왔던 애들이 이제 중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제 개체수가 확 증가하는 거예요. 교배 자극으로 배란이 되기 때문에 교배가 되면 거의 100% 임신이거든요. 임신 기간 2달에 걔들보다 훨씬 더 새끼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이제 포숏, 길에 있는 포숏이랑 무분별하게 이제 혼종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문제가 돼서 포숏인데도 뭐 귀가 잡혀 있다든지 색깔이 조금 특이하다든지 그런 애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드물진 않은데 유기묘를 발견하신 분이 본인을 쫓아와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는 소액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획을 일부러 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샵에서 방치하거나 진짜 키우다가 버리신 분들은 걔네들이 사람 손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쫓아와요. 그래서 오셔서 치료를 해보면 만성적인 문제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버렸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지금은 워낙 보호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중성화도 많이 하고 키우시지만 중성화를 안 했을 때 스프레이를 계속 한다든지 운다든지 막 이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셔서 버리는 애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오셔서 치유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새끼 때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시고 하면은 고양이에 대한 이식도 많이 좋아지고, 저처럼 고양이 동물병원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접종도 하시고 건강검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제 잘 모르신다기보다는 그냥 고양이는 예전부터 키우셨는데 그냥 고양이는 그냥 혼자 둬도 잘 자라겠지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동물들은 꼭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 아프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말라가고 이랬을 때 좀 방치해서 오신 분, 그럼 이제 문제가 크게 커지는 거예요. 췌장염도 있고 신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이제 어떻게 손 쓸 수 없진 않으나 비용이 많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 키우시던 분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인맥적인 게 오시니까, 물론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얻죠. 그래서 미리미리 키우시면 10년을 살고, 요즘에는 거의 한 20년까지 살거든요. 관리를 잘 하시면. 물론 그 순간에 안 아프고 그때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분명히 아프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나이 들면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팠을 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왔을 경우, 그런 경우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분해염 같은, 고양이 같은 경우, 그거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분해염은 어릴 때부터 자가면역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 좋아서 겪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이제 전발치를 해야지 돼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아서. 요즘에는 뭐 줄기세포라든지 치료 방법이 워낙 많고 다양해져서 관리, 고친다기보다는 관리를 하는 게 많아졌어요. 몇 년, 불과 5년 전만 해도 좀 힘들 수 있었던 질환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관리하시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일단 반려동물을 내가 키운다 생각하시면, 애를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계약금, 등록금은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키우셔라 라고 저는 교육을 합니다. 미리미리 조금 관리를 하시면, 보통 3살, 5살 매년 하시면 너무 좋지만, 그리고 일단 중성화는 하시잖아요. 중성화 할 때 유년기 건강검진이 한번 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중성화라는 것도 병원마다 비용이 이제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말 중성화만 하는 병원이 있어요. 검사 없이. 근데 이제 싼 데는 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유년기 한번 건강검진을 하고 별 탈 없으면 5세까지는 괜찮아요. 고양이들이. 개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그래도 중간중간 건강검진을 해주시면 얘가 어떤 질환이 있고 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자분도 고생을 덜 하시고, 그때 그 비용 때문에 보통 건강검진 하면 2-3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면 그 배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플 때 오면. 그리고 어찌됐든 2-3살 때 미리 알아서 사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저희가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젊을 때 관리가 되는 거니까 좀 더 회복이 빨라지는. 나이가 들 때 오면 당연히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들어가는 약도 많은데 회복력도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서로 고생하시는 거예요. 보호자분도 고생, 애기도 고생. 미리미리. 펫보험 같은 것도 많이 발달되니까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면 좋고.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솔직히 이거를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저는 진짜 자격 시험이 있다면 그 자격 시험을 보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조차도 안 내시려고 그냥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안 키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생명이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험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명을 다루는 거면 자격증은 무조건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이제 봉사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 퍼주신 수의사의 회장이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유기동물 보호소라든지 너무 열악하고 유기되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신종 펫샵들도 요즘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보호소라고 하고 보호자분들을 들여오신 다음에 돈을 팔고 하는 그런 펫샵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서 잘못되면 유기가 또 되고 동물들이 대량 유기동물들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마이크로칩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상용화해야 되지만, 적으로 잘 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개개인적으로 잘 되는데, 그렇게 약간 외적으로 사조직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 동물들을 파시는 분들에 대한 제약을 좀 많이, 그리고 그런 신종 그러니까 펫샵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부터 좀 법적으로 많이 제약이 있어야 된다. 살인이랑 저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보호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인식을 해야 되고 동물보호법에 시급하고. 10년차 반려묘 보호자인 학생 정우 씨는 반려묘의 분리불안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평소 고양이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색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이상행동을 발견하고 문제로 인식을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행동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지만 관련 정보가 너무 많아 어떤 정보를 봐야 하는지 찾기가 어려웠고, 정보대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고양이의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데에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양이의 분리불안 문제는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 전문진료 병원을 운영하는 김민수 의사님은 보호자가 반려묘를 소극적으로 케어하는 것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호자에게 적극적인 케어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하는데요. 하지만 보호자들이 잘 협조를 해줄지에 대한 우려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고양이 캐리어를 들고 병원으로 들어오는 보호자를 맞이하고 고양이 진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상태에 가볍지 않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보호자에게 고양이에 대해 과거력을 묻자 보호자가 고양이를 적극적으로 케어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정밀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지만 보호자는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에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결국 치료를 마쳤으나 고양이와 보호자를 위해 보호자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퇴실을 하고 나니 보호자가 잘 협조를 해줄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핵심 대상 중심으로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핵심 대상과 직접적으로 문제를 관여하는 관계자들로 반려묘, 검색 포털 등이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대상입니다. 간접적 이해관계자들로 펫샵, 유기동물 보호시설,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같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얻은 관련 의견들을 수집해본 결과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고 너무 많아
필요한 정보만 얻기가 어려운 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점,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반려묘 보호자들이 올바른 지식과 환경을 갖춘다면 반려묘와 함께하는 사회 전체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고양이가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혹은 지금 이 공간에서 편안한지를 아는 통찰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양이 행동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고양이 행동심리 교육 및 책임감 있는 반려묘 보호자가 되기 위한 AI 기반 모바일 교육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디자인 캣너티. 고양이의 캣과 연결 통합을 의미하는 유니티를 합성한 단어로 이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와 고양이가 서로 연결되고 반려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책임 있는 반려묘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캣너티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반려 중인 반려묘에 정보를 입력해 등록하면 캣너티를 시작하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등록한 반려묘의 정보에 따라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줍니다. 캣너티는 반려묘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른 학습 영상을 제공합니다. 등록한 반려묘의 연령에 맞추어서 해당이 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하는 영상을 누르면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각 영상에는 영상 내용에 대한 요약과 정리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좋아요 및 댓글이 있어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캣너티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학습 영상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고르면 해당하는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서는 사용자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한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시청 기록을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을 통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 학습을 했는지 보여주고 어떤 카테고리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보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습을 했다고 생각이 들 때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반려인 능력 시험 문제를 제공하고 실력을 점검해 볼 때 유용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능력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능력 시험은 실제 반려인 능력 시험의 문제를 제공하고 학습 전반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식 시험입니다. 시험을 완료하면 결과가 즉시 표시됩니다. 어떤 문제가 오답인지 목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문항은 관련 학습 영상과 바로 연결되며 즉시 복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 중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AI 상담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본인의 반려묘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 분석 기능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사진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AI가 분석을 하여 현재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줍니다. 아무리 학습을 하여도 실제로 우리 집 공간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AR 가상 가구 배치로 고양이에게 필요한 가구를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고양이 가구를 선택하고 원하는 공간을 촬영해 배치하면서 우리 집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배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배치가 완료되면 AI 분석을 통해 고양이 행동학적 관점에서 환경 적합도를 측정해 구체적인 개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캣너티는 체계적인 학습, 진단, 실천의 과정을 통해 책임감 있는 보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사용자가 고양이에게 최적의 환경을 설계하는 책임감 있는 환경 조성 능력을 갖추도록 도울 것입니다. 학습과 실천을 통해 얻은 책임감은 유기 및 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만들어갈 더 나은 반려 문화, 그 소중한 여정에 캣너티가 함께하겠습니다.